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귀화용 종합평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9번부터 구술 장문형 시험과 구술 시험까지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최근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나타낸 것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가장 많은 것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3차 산업이라고 하죠. 경공업이 2차 산업, 그다음에 농임업을 1차 산업.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은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 다음에 2차 가공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는 서비스업까지 발달되어 온 것이 한국의 경제입니다. 20번. 다음과 관계가 있는 저축 상품은 기관과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이게 힌트입니다. 한꺼번에 예금한다. 이것은 바로 4번 정기 예금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요. 보통 예금은 우리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 우리가 보통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예금이고요. 정기 적금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모으는 거, 이거는 적금. 예금은 한꺼번에 넣는 거, 이건 예금. 두 개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번은 4번이 되겠네요. 21번.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6개월 동안 계속 한국의 주소를 가지고 생활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화의 세 가지 종류죠. 그래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사람을 결혼 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국적을 얻는 방법, 바로 3번 간이 귀화가 되겠네요. 특별 귀화는 한국에 이제 특별한 어떤 그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일반 귀화는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할 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22번. 한국의 법 및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골라볼게요. 개인 간의 다툼 해결을 위한 판결, 민사재판 맞습니다. 그다음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내리는 거 형사재판 맞고요. 그래서 이거 민사재판이 일어나는 게 민법, 그죠? 형사재판은 형법, 이런 법의 종류는 그렇고요. 민사재판은 개인이 혼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번. 이제 역사가 나오는군요.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하면 누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로 정약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은 농민이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쌓을 때 거중기, 이게 정약용입니다. 이황 이이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그 지폐에 있는, 그렇죠? 이황은 잠시만요. 왜 가지? 지금 약간 5,000원권, 그죠? 이거는 1,000원권. 그 다음에 정몽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고려 시대의 마지막 충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기와 같은 내용의 법을 가지고 있던 고대 국가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 고조선에 있는 이제 죄송해요. 고조선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국 사회의 기본, 그죠? 예, 거기에 16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조선 시대에 법이 엄격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책,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팔조법에 해당되는 거 고조선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 그죠? 고조선이죠. 25번 보기와 같은 노력을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 서울에 있는 관공서를 지방으로 옮긴다. 서울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분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면적 넓힐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서울이네요. 26번.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악산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설악산은 어디에 있는 산?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 지역. 그래서 아니고요. 고려시대부터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려시대는 개경, 개성 뭐 이러죠. 그래서 서울은 조선시대, 고려가 망하고 나서 생긴 조선시대부터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엄청 많은 인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반도 전체 면적의 10%가 아니고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잠시만요. 이것은 한국사회 이해의 191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27번.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 여기서부터는 심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5단계에 있는 심화. 그래서 권리 5가지 있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바로 1번 사회권입니다. 참정권은 뭐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투표 이런 거 참여하는 거죠. 평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게 평등권이고요. 청구권은 국가가 우리한테 잘못을 하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28번.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에는 속하지 않지만 4대 의무는 기억하세요?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거 외에 2가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 2가지는 뭐냐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의 의무.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환경 보전이 되겠네요. 29번. 한국 전쟁 중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국군이 막 이렇게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바로 4번 메가더 장군이 이끈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일사후퇴로 막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요거 정전이 되는 게 1953년.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30번. 한국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제는 1대1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걸 전자정부라고 해요.
2번 스마트폰 인터넷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 항상 그렇죠. 3번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인터넷 대신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면 등기부 등본도 요즘에는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30번은 되겠고요. 31번 권력 분립의 원칙과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국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국가 예산도 늘리기 위해 권력 분립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답은 3번. 32번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종류 세 가지죠. 세 가지. 정답은 2번입니다.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있죠. 국회의원 선거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볼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답은 4번입니다. 사유재산.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내가 가져가는 거. 이거를 사유재산. 근로의 의무는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가능한 환경이 되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게 거고요. 최저임금은 그러니까 매년 이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는 8,350원.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소비자 보호제도 소비자원, 그죠? 소비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죠. 3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다? 이렇게 하면 바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씩 돈을 내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약속된 돈. 내가 이 돈을 낸 것과 이 약속된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낸 돈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보험회사와 이제 그 약속을 정하는 거죠. 얼마를 받는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을 때 암 보장으로 얼마를 받겠다. 이런 걸 약속된 돈. 그래서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거, 예금은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투자는 부동산 투자, 그죠? 그다음에 어디에 남아있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34번에 1번입니다. 35번이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이혼의 두 가지 종류. 이혼의 두 가지 종류는 어디에 나오냐면 가족에 관한 법. 예. 심화 과정이라고 했죠. 5단계 심화에 79쪽에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재판상 이혼과 이혼의 두 사람 모두 그래
둘 다 이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요.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그럼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재판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의 이혼 아니에요. 이거랑 헷갈렸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이제 심화의 마지막 문제예요. 한국에서 경범죄가 뭐냐? 이제 범칙금 내는 거죠. 경범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범죄 행위를 경범죄라고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쓰레기 아무 곳에나 버리면 벌금 나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벌금.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것도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그렇지만 4번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로사상 아니면 예절 이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이해 부분을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구술 시험과 말하기 시험하고 장문형 시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